네,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길은 5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만 안타깝게 2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요양병원 4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펑소리가 나면서 전기가 나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물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추정을 해보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펑소리가 나서 전기가 나갔다 이러면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니냐 예.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일러가 과열이 된다든지 보일러 주위에 가연물을 쌓아 놓아서 그 가연물이 그 보일러의 그 열기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예.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전기 배선이 녹아서 이렇게 펑소리가 난다든가 전기 스파크, 합선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원인은 또 보일러의 과열 이런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예. 그 지난 그 장성요양병원 사례를 보면 예. 방화가 화재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열 또는 이제 방화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요,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또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장치들이 좀 잘 작동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사실은 작동이 됐다고 하면 그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만 사실은 초기에 올바르게 작동이 됐다면 화재는 또 빨리 진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예. 병원 측이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즉시 대피 조치를 시작하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의 그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서 자력 탈출 같은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일단은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환자 1인당 의료진 등 직원이 최소한 1명 또는 2명이 붙어야지 예. 환자를 쉽게 이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직원 수를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많이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평상시에 일반 소화기 외에도 일명 가정용 소화기라는 조그마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간편한 방독면을 병실에 비치한다고 하면 피난이 좀 늦어지더라도 예. 유독가스의 흡입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 전남 장성에서 있었던 이 화재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인명 피해가 있고 화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대책은 나옵니다만 이것이 과연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요? 사실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요양병원 자체적으로도 그동안 이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여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전에 요양병원 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느냐 설치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 때문에 대부분 현재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상당히 어떤 화재를 확대시키다든가 화재가 일어나기가 아주 쉬운 어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은 엄격한 금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화재가 난 병원이 13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할 만큼 규모가 꽤 있는 병원이긴 합니다만 교수님 이게 단독 병원이 아니고 상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어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기준 같은 거에 있어서 병원 전용 건물이냐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도 기준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요양병원이면 사실은 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이 상가하고 요양병원 같이 사용을 해서 이게
주된 용도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요양병원 기준에 의해서 어떤 스프링클러라든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예. 주된 용도가 요양병원이 아니고 상가라고 하면 상가 기준에 의해서 그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고 하면 예. 그 기준은 좀 더 요양병원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내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뭐 어떤 맞춤식 어떤 기준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도 철저히 해서 화재에 대해서 보다 완벽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요양병원 화재 관련해서 공화성 소방방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